마지막 네 번째 상식은요, 코스모스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은 한방에서요, 이 코스모스를 약재로 쓴다라는 겁니다. 어느 증상에 쓰느냐면요, 눈이 충혈됐을 때 또는 이 코스모스를 말려가지고요, 건조시켜가지고 차로 끓여 마시게 되면 눈이 아픈 증세라든지 종기, 네, 이런 거에 아주 특효라고 해요. 그래서 열을 내리고 독을 없애주고요. 눈을 맑게 하고 눈이 충혈되고 아픈 증세를 치료하고요. 상처가 부은 것을 가라앉히고 종기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꽃잎까지도 다 약이 쓴다고 그래요. 한방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꽃만 보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이 녹색, 초록색의 풀잎들을 봐주세요. 이것들이 진짜 약초래요. 네,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꽃밖에 안 보시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약초로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우선 영어 단어 볼게요. 한방을 영어로 오리엔탈 메디신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탈은 동양의, 아시아의, 동쪽 나라의 이런 뜻이거든요. 오리엔탈. 그래서 메디신은 약이죠. 우리 이미 공부하신 단어입니다. MEDICIN이 메디신, 메디신. 이게 약이에요. 그래서 오리엔탈 메디신 분야, 그러니까 한방이죠. 한약. 그쪽에서는 이 코스모스를 약재로 쓴다라는 겁니다. 약재, 약이라는 영어 단어는 drug이라든지 medicine, 방금 말씀드렸던 medicine을 해석할 때 약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약은 다 drug이라고 하고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은 medic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drug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drug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약사분들이. 대부분 메디신을 주로 많이 씁니다. 간판도 그래서 뭐 메디팜 또는 뭐 메디 약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간판을 내걸죠.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드럭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약재로 쓰인다 라고 할 때 드럭 또는 메디신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한방에서 오리엔탈 메디신에서요, 이 코스모스를 약재로 쓸 때는 추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가을 축제에다가 꽃뿌리 영자를 써서 추영이라고 써져 있으면 다 코스모스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추영이라는 약재를 어디에다 써요? 네, 눈에다가 쓴다고요. 네, 눈을 맑게 하고 눈이 충혈되고 아픈 증세를 치료할 때 추영이라는 약재를 씁니다 라고 하면, 아, 코스모스요? 이 얼마나 멋진 대화입니까? 이 수준이 아주 하이 레벨해 보이죠. 그쵸? 자, 추영이라는 단어도 코스모스와 연결해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모스 꽃잎을, 페탈들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차로 달여 마실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드렸으니 이제 우리 학생분들 사시는 동네에 코스모스는 싹 다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누가 저를 고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눈은 영어로 eyes죠. eyes, E-Y-E-S, eyes.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S를 붙이셔야 돼요. 충혈되다. 우리말도 굉장히 어려운 한자인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R-E-D 뭐죠? red입니다. red, 빨갛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걸 고급스럽게 동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충혈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나 eyes가 red 됐어. 네, 이러시면 눈이 시뻘겋게 됐다. 그게 아니라 충혈됐다 라는 뜻으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눈이 red가 된 것 같아. 충혈된 것 같아. 네, 이렇게 하시면 공부하신 티가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red는 빨간색이라는 뜻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영어 단어를 알려드리면 bloodsho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충혈됐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bloodshot. 네, bloodshot. 피가 쏜 거거든요. 총을 쏜 것 같은 그 느낌이 든 영어 단어인데, 이게 이제 눈이 이제 빨갛게 충혈됐을 때 이 단어를 써요. 네, I got a bloodshot. 그러면 나는
눈이 충혈됐어 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시면 eyes가 red 됐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코스모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코스모스 하면 그냥 하나의 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서와 조화를 의미하는 신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꽃을 구경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코스모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식들을 뽐내시다가 영어로 얘기를 하셔서 신뢰성을 높이시다가 상대방이 그래도 내 말을 신뢰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 한 방은 고사성어입니다. 네, 질서와 조화, 네, 이것과 관련 있는 고사성어를 찾아봤는데요. 혹시 가수 이찬원 씨 아십니까? 네, 유명한 트로트 가수죠. 네,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인데 이분의 노래 중에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감 때가 있으니 미련일랑 두지 마세요. 이 가사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요, 이 불교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 업과 사람이 이제 왜 업을 쌓아간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업과 인연이 쌓여서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 인연이라는 뜻으로요. 그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연은 닿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어날 일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또한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시절 인연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또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또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이라는 겁니다. 네, 질서와 조화가 네, 그것을 만들어가는 원천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절 인연이요 연비 언약이라. 연자가 좀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 자세히 좀 잘 들여다보시고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솔개 연자고요. 날다 비에 물고기여 뛰다 약자입니다. 그래서 솔개는 날고 연비, 물고기는 뛴다 어약입니다. 연비 어약 그러면 천지조화의 작용이 그지없이 오묘하다라는 말을 비유한 것이죠. 천지만물은 자연의 바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절로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위적인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다 모든 것이 시절 인연이요 연비어약이라. 자연스럽게 신께서 만든 질서와 조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표현으로 함께 보시면 되되 이 말을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뭘 봤을 때 써먹으시라고요? 네, 코스모스를 보셨을 때 한마디 꼭 하셔야 돼요. 딱 하나를 떼셔서 코에다가 탁 갖다 대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신 다음에 옆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게끔 큰 소리로 뭐라고요? 시절 인연이요 연비어약이라. 박수.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커먼센스 잉글리시 74번째 OX 퀴즈 41번째, 41번째 주제는 신께서 가장 처음 만든 꽃은 코스모스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동그라미에 꼭 쳐주시고요. 오늘 공부하신 단어들 중에 13개를 3번씩 꼭 채우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더 이 단어를 외우고 싶다 그럼 12번 이상씩을 노트에 꼭 쓰신 다음에 네, 오른쪽에 그 두 번째 프린트에도 빈칸 없이 꽉꽉 채우시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스스로가 발견해가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